반갑습니다. 대우건설의 실전 매매를 함께하고 있는 전세혁전입니다. 대우건설이 오늘 아침에 시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개파락이 4% 정도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아래꼬리 자리 구간 근처에서 시가를 형성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식 좀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 시가가 얼마나 안 좋은 시가인지. 근데 와, 하루 종일 거래량도 죽어버린 상황에서 이렇게 버텨내주는 보니까 대우건설은 진짜 대우건설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우건설을 지금 대응함에 있어서 전략이라는 걸 미리 세워놨었죠. 지금 이 구간에서 반전이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그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볼 생각이었고, 만약에 이 유지선에서 유지가 되지 않고 아래쪽으로 밀린다면 우리가 이 역전 밴드의 세력의 매집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과 신규나 혹은 추가 매수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대우건설 오늘 흐름도 굉장히 견조하게 마감을 진 데다가 시간에서도 3%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 경고 해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대우건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3% 정도 출발을 한다면 내일 29,000원대 거의 3만원 수준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양봉이 떠가지고 만약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우건설이 내일 투자 경고 해제 판단일이거든요. D-1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가 아니고 거의 100%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생각했었던 내용들 있죠. 그 내용 한번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틀 전에 제가 했던 말인데 지금 1일 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5월 11일 날 했던 영상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에 대한 추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한광통신처럼 한번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분들은 살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흔들기에 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우리가 역전 밴드 구간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만 옆으로 기면서 버티기만 하더라도 거의 이 저가 이하로는 지켜내주는, 혹은 이 저가 아래로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점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금 유지선이 아래쪽에 나왔을 때 아래꼬리도 계속 잘 달고 있고 거래량도 죽은 상태에서 내일 만약 해제가 된다면 그 다음날, 그래서 이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한광통신도 광통신이지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역전밴드도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 기간을 들여가지고 빠지는 부분에서는 양호한 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우건설을 대한광통신이랑 비교해 봤을 때 대한광통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 구간에서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올라가고 하루 옆으로 기다가 급락이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10일이잖아요. 경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 10일 동안 이렇게 움직이다가 경고 해제가 딱 되고 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올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봅시다. 자, 보면은 급등을 하고 나서 이 빨간색 선을 옆으로 기어주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이 시간을 끄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러면 대우건설로 다시 넘어와 가지고 보면은 대우건설도 지금 시간에 3%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내일 만약 이 정도 출발을 한 다음에 십자라든지 옆으로 기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대한광통신보다 하루 빠른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해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양봉을 뚫게 나온다면, 그러면 대우건설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대우건설의 대한광통신이랑 완전히 똑같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수급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좀 이따 체크를 하겠지만,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폭이 크지 않고 급락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지금 경고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최고점에서 나왔을 때 최근에 수급을 이 구간에서 수급을 봤는데, 이 구간에서 보시면 26,000원대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26,000원대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 참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이거나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제가 타점도 한번 매수 타점 우리가 잘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타점을 지나든지 지금 하루 이틀 흐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예상대로 반전이 나와준다면 이 유지선인 빨간 선의 돌파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고가 들어가서 단기적인 조정성을 갖는 가운데 단기 추세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걸 돌려내려면 빨간 선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죠. 그 고민에 대해서 제가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 그리고 대우건설 이번에 경고 해제되고 풀반등 하자고, 풀반등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대우건설을 지금 반전이 나오는 국면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때 우리가 그동안은 세력 형님들의 핸들링을 가지고 매도 타점이라든지 홀딩하던 의도를 가져왔었고, 지금은 아직 경고가 해제가 되고 나서 또다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우리가 예측하는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서 투자 경고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는 지금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그동안 역전밴드 매매 기법으로 이 빨간 선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왔고, 그리고 나서 매도 타점 잡았던 것도 있죠. 그리고 이 역전밴드가 오면은 제가 눈 감고도 매수한다고 말씀드리는 이 세력의 매집 가격인데, 이 매집 가격에 무조건 사는 건 아니죠. 근데 대우건설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시장의 최주도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실적도 지금 안 나오는데 그냥 성장성이라든지 가능성만 보고 급등하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밀린다면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질 자리에서도 지금 제대로 못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져갈 때는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가져가는데, 그래서 빨간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서 나왔던 이 상승 파동을 기준점으로 놓고 앞산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이 자리들을 세력의 힘을 계산을 해보면은 위로 올라오는 자리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파동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파동에서는 반등 파동, 이 13,400원을 돌파해야지 기준 파동이라고 했죠. 기준 파동이라는 건 이제 2차 상승이 시작이다, 이렇게 알리는 그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 가격을 뚫고 1차 목표가에서 횡보를 하면서 버텨주다가 1차 목표가 찍고, 그러니까 조정을 준 거죠. 조정을 줬지만 우리 기준점은 뭡니까? 빨간 선이 안 깼으니까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온 건데, 그리고 나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파동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이번에는 더 크게 더 멋있게 올라온 파동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왔던 이 조정 구간을 놓고 보면은 이번 파동에서 나왔던 들어온 돈이 이런 파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1차 목표가를 채우고 나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 파동이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이 이 가격이니까 28,000원대 구간을 좀 지켜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도 3일 안에는 회복해 준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만약 밀리면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해놓은 포진해온 전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을 우리가 크게 안 좋다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지만 이제 어디서 매도할 거냐가 중요하죠. 매도 가격을 잘 안 잡고 나중에 결국에 뭔 하다가 빠져가지고 팔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좋고 안 좋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매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로 반등이 나오거나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 외국인이 매도를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대우건설은 이번에 이 양봉이 떴던 모든 날을 다 외국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이 들어 올렸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외국인이 크게 맞아 나간 건 없죠. 올라갈 때는 한 방씩 들어 올린 게 다 외국인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안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과열이 된 국면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 과열을 어떻게 잡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이나 오늘 한번 조정에 대해서 관리를 해봅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역전의 이제 과열 매도 신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과열의 끝자락이 왔을 때 이렇게 화살표가 뜹니다. 이 화살표가 뜬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합시다, 매도해야 돼요 영상 남겨드리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긴장을 하는 거죠. 제가 긴장해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여기서는 세력이 그때 60% 이상 넘기지 않으면서 핸들링이 엄청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과열이 지금 들어올리는 3번이 있었는데, 이 3번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이 가격대가 제가 잡아놓은 가격대가 안 깨지면서 올라왔고 분차트로 가서 우리가 타점을 이제 잡을 건데, 여기서 또 보시면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때도 이 회색 구간으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죠. 이 깨지는 구간이 생기면은 고점대에서 이제 추세가 깨지는, 이탈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좀 전에 일봉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세 개에서 과열의 부분이 나왔을 때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3일 동안 마지막에 봤을 때 어디입니까? 네, 이 구간에서는 이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에도 대우건설이 추가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타점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그 순간에 알려드릴 건데, 영상은 제가 저녁에 올라가서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도를 하려 하고 이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에 단체 문자로 매도 타점을 보내드릴 건데, 그 매도의 극점에서 매도 타점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매도해 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무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지금 대우건설도 앞으로 또 매수 타점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역전 밴드와 추가적으로 우리가 홀딩을 하면서 추세 고점에서 어떻게 가져가가지고 매도를 할 것인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내용 정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자, 대우건설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일단 말씀드린 거 요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봤을 때 지금 지수나 움직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우건설의 흐름은 지금 경고에 들어간 것 치고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래쪽으로 밀리는 부분이 이 앞선에 나왔던 저가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우리가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해서 제가 타점 약속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구간에서 이제 반전이 나왔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회복이죠. 회복. 하락에 지금 N자 패턴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회복이 일단 급선무인데 그 회복을 보는 거는 이제 유지선 발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대한광 예시를 드리면서 유지선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는 이제 매도 타점을 잡는 거 그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제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우건설의 문제라든지 조정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의 리스크는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시장의 리스크는 뭐냐면 일단 과열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경고가 들어가서 지금 과열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있는 국면이지만 시장 자체는 지금 과열의 끝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20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엄청나게 강세를 유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 각도가 너무 세졌다라는 거죠. 상승 각도가 이렇게 세지게 되면 언제나 한 번씩 조정은 찾아옵니다. 그 조정이 대우건설이 올라가기 전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대우건설의 시간 텀이 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는 좀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염두에 둔다면 다음번에 제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대응이라는 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대우건설의 지금 이번에 아까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파동을 넘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이 구간만 가지고 지금 목표가를 한번 잡았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가 1차 정도 수준이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4만원 위에 넘어가지고 이제 5만원 정도를 바라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지금 아까네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경우와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흐름으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는다면 한번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밀려가지고 쌍바닥을 한번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이 나올지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대우건설의 내용들 일단 일단락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오는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 대우건설 오늘 내용 괜찮았다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대우건설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